전 모든 국민이 빨리 백신을 맞고 나아가서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지금 이 자리에 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김경재 TV에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죠. 사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역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참 이상한 게 죽음은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 생자 필멸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언젠가는 멸한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행복하고도 연관이 좀 있겠죠. 자,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낱말뜻을 보면 뭐 풍요롭고 뭐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이 좋은 단어는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봐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행복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참 뚜렷하게 자취를 내밀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때가 행복했구나. 저는 시어머니하고 4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굉장히 참 요리를 잘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요리를 잘하시는 시어머니 밑에서 배웠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학교에 교사로 있으면서 또 사회활동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좋은 요리 솜씨를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새 부끄럽지만 요새 시장에서 재래시장에 가면 맛있는 반찬을 팔거든요.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 맛있는 반찬 그게 생각이 나고 또 날씨가 이렇게 좀 꾸물꾸물할 때는 어머니께서 그러셔요. 우리 김치빈대떡 만들어 먹을까 하시면서 그 묵은 김치를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주셨을 때 그거 먹었을 때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났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저는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나의 인생에서는 어머니하고 살았을 때가 참 행복했었다. 바로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근데 그 순간은 저도 뭐 그렇게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행복을 잃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비로소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의 행복관은 어떠십니까? 자, 제가 자녀들 직업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갖고 계신 행복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과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인데 근데 이 두 개를 양극단으로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조화도 맞고 균형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신적 가치에 훨씬 더 비중이 크다면 우리 자녀의 직업관도 달라질 겁니다. 또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 근데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너무너무 우리 사회가 돈 오죽하면 영어로 머니가 돈인데 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로 유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또 요새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농촌에서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거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이라든가 돈에 대해서 아마 궁핍함을 덜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도시 생활에서는 정말 현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카드 있죠. 카드도 사실은 돈이 현금이니까요. 아무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에 생각을 해볼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돼 있는다부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일단 생존을 하고서는 우리가 머슬로우라는 분이 계셔요. 5단계로 이제 행복의 그 하는데 제일 위에 꼭대기가 1단계는 생존의 욕구예요. 근데 맨 위에는 자아 성취의 욕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은 본인의 그 성취를 느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랬는데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 아시죠? 현재. 근데 그걸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도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엄마가 영수야 오늘 너에게 엄마가 오늘이라는 선물을 한번 줄게. 알았어요 엄마. 그 귀한 선물 내가 오늘 잘 쓰고 올게요. 이렇게 자녀하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자녀가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찌르찌르 밑찌르 아시죠? 파랑새. 행복을 파랑새 행복을 찾아서 그 두 자매가 남매가 산을 건너 내를 건너 그 오랫동안 찾아 헤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서 여쭤보면 나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집에 딱 돌아왔더니 자기네 앞마당에 그 나무에 꽃핀 나무에 파랑새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통화죠. 바로 알고 보니까 그 파랑새는 내 집 앞마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느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까? 했더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자 다 좋아하시죠? 근데 수분지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분지족이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처지에 맞게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수분지족만 하면 사실은 또 발전이 없죠. 사실은 욕망과 욕구는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탐욕입니다. 사실 탐욕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모든 분액은 탐욕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분지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바로 거기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 유럽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정복하신 줄 아시죠? 그분이 그리스 거기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술통, 나무로 만든 큰 술통 속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시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뭐 좋은 집을 달라, 뭐 높은 자리를 달라, 뭐 여러 가지 많이 걸 할 것 같은데 디오게네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햇빛 좀 받게 잠깐 비켜주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오. 그랬어요. 글쎄요, 디오게네스 같이 훌륭한 철학자님께는 그때 알렉산더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묻힐 땅은 참 일찍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한평 그 엄청난 땅을 정복했어도 결국 내가 누울 땅은 한 평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너무 물질에 지금 젖어 있는 우리 엄마들, 우리 자녀에게 무슨 과를 가서 뭐가 되면 소위 말해서 사자가 붙으면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합니까? 나는 엄마 의사 싫어.
엄마 나는 그 시체를 해봐하는 거 싫어. 네. 제 아시는 선배님 한 분 아들이 그 아까운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정신병이 됐어요. 어디서 놀랬냐면 그 해부하는데 그 시체 그 팔에서 그냥 까무치고 놀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항상 보면 그 우리가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 옆에 담벼락에 따뜻한데 그냥 앉아있어요. 참 생기기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그 엄마가 비로소 너무너무 내가 왜 바보같이 지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럴걸. 그 심약한 애들이 있어요. 대범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거를 의사가 되면 소위 월급이 많죠. 정말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죠. 네, 바로 행복감, 직업감하고 자녀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는 거.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엄마가 언제 행복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종대왕께서는 장희빈으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밤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만행이라는데 만행이 아니고 밀행일 것 같아요. 이제 그 객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이제 다니시다가 어떤 남산골이죠. 아주 허름한 집에 막 깔깔깔깔 이거 하여튼 그냥 막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아니 도대체 뭐가 얼마나 즐겁길래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나 하고 여러 그 들여다봤더니 젊은 두 부부가 아기를 가운데 놓고 그 아기가 재롱 피는 것을 보고 그냥 그렇게 밝게 그냥 웃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나도 저렇게 밝게 웃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돌아와서 신하를 시켜서 비단서피를 하사했대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비단서피를 하셨나 봐요. 자, 또 우리나라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초가집에 웃음이고 기와집에 눈물이다. 뭡니까? 초가집에서는 아까 그 젊은 부부처럼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와집은 왜 그럼 눈물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거 많죠?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형제끼리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누가 더 많이 받나. 또 효도도 그래서 오죽하면 부모님이 먼저 주면 요양원에 가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그래도 겨우 자식들 얼굴이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나 또 너무 가난하면 사실은 거기도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톨스토이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그 충실하게 살면서 만족하게 살고 보람을 느끼면 바로 그게 행복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길게 어느 딱 한 번에 있습니까? 아니죠.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60분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서 하루,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1초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불행해요.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파란 하늘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또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우리 농아인 가족들을 많이 만났는데 체육대회 할 때 제가 좀 같이도 도움도 드리고 같이 가서 축사도 해드렸던 생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호스를 끼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 감사한 마음이 즉 행복입니다.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머니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가장이란 말은 빼고 행복했을 때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물질적인 것이 많은가 아니면 좀 정신적 가치가 있을 때가 많은가? 그럼 나의 행복감은 약간 물질적이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바라서 잘 맞히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그러면 언제 우리 자녀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었을까? 한번 엄마가 써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쩔 때 밝은 표정을 졌지? 우리 아이가 어쩔 때 이렇게 막 웃었지? 글쎄 몇 개나 쓰실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시면 글쎄 잘 모르겠죠.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자녀하고 소통을 하세요. 자, 물어보세요. 영수야, 너는 어떨 때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김치찌개 해줬을 때. 그래? 엄마가 김치찌개 해준 거 참 맛있었어. 아, 그때 그 김치찌개 먹을 때 행복했어. 그랬어? 엄마는 몰랐는데 그 자녀는 그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을 때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쩔 때 좀 속상하고 좀 그랬니? 엄마가 나에게 뭐 예를 들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막 이렇게 명령조로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짜증을 내시고 이럴 때 아주 자녀들은 불행을 느껴요.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는 자기 딸이 너무너무 키울 때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순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렇게 속썩이질 않았대요. 속썩이질 않았대요. 그런데요, 그 딸이 어느 날 삶을 포기했어요. 가슴에 엄청난 독을 남겨놓고 갔죠. 불행한. 그럼 그 딸은 사실은 엄마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딸이 속에 가지고 있던 거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소통입니다. 행복은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앙케이트를 한번 돌려봤어요. 너희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게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듣고 싶은 거 가장 적은 게 사랑해. 또 네가 참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할 때가 좋대요. 그럼 어쩔 때 싫으니? 공부해라. 이 말을 제일 싫대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넌 공부도 안 하고 TV만 보이니? 사실은 5분도 안 봤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금방 보는 즉시 애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아이는 너무나 짜증나고 속상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머니께서는 역지사지. 우리 아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게 너무너무 행복해. 아들, 딸인 게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하세요. 안 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내 자녀 한번 안아주시고 가족끼리 손도 잡아보시고 또 옆에 친구가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바로 행복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찌릿찌릿 밑지루처럼 내 집에 있는 파랑새를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공부해라. 줄 서는 성적 비교하지 마시고 또 하기 싫어하는 학원 절대 보내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비록 걔가 원하는 물질적인 건 다 해준 거는요, 사실은 오히려 결핍만도 못해요. 그 아이 앞으로 큰 인물로 자라났는데 별로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 아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정말 소통하고 들어주고 해주시는 부모님이 되셔야겠습니다. 행복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서 행복해요. 요새 소확행이란 말 있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진짜 자녀 손잡고 지하철 타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출을 못 하셔서 저거 하지만 같이 그림도 보러 가고 또 같이 음악도 들으러 가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시간을 내주시는 것, 이것도 바로 가장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한 데서 행복은 시작되고 바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